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 모든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관계자분들에게 흥미로운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리석우라고 합니다. 미국의 상무부 소속의 표준국립연구소의 CPS, 즉 가상물리 시스템 혁신 부국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 도시와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고 또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스마트 지역사회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정의를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물 인터넷, IoT와 가상물리 시스템, CPS를 활용하는 도시와 지역 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일단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 스마트 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마트 도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사물 인터넷, IoT와 스마트 도시를 왜 같은 맥락에서 보자고 하는 것일까요? 자, IoT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IoT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의가 있기는 한데요. 총 4개의 층위가 있다라고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아래 층위는요, 물리적인 층위, 즉 물리적인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모든 사물들, 센서, 액티베이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사물들, 즉 자동차라던가 항공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그 바로 위쪽 층위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사물들을 커뮤니케이션, 즉 5G나 와이파이, zigbee, 그리고 LoRa 등등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층위로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이죠. 가장 아래층위로부터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추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가장 상위 층위가 가장 중요한 층위인데요. 인간과 서비스입니다. 바로 이 층위에서 결정이 내려지죠. 이 결정은 행위를 자동적으로 하는 결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행위 자체를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4가지 층위를 어떤 하나의 지역사회 혹은 공공 분야 혹은 도심, 시민들에게 중첩을 시킨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저희는 스마트 도시라고 합니다. 가장 아래 하단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 2개의 층위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100개 혹은 1000개 이상의 스마트 도시 그리고 스마트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모든 스마트 도시들을 전부 다 열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저희 미국 표준원에 그래서 글로벌 도시 팀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는 도시들에 한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도시들 그리고 지역사회가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이나 아니면 기타 대도시들이 있었습니다만요. 사우스캐롤라이나나 혹은 뉴포트 뉴스라고 버지니아에 있는 이런 아주 작은 도시들도 스마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도시들도 있었지만 물론 아주 작은 도시들, 소도시들 혹은 지역들, 시골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도시들이 주로 이제 유럽이나 서구권에 모여 있지만 아시아에서 서울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들이 또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도시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자원을 받아서 이 리스트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전체적인 리스트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현황을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자, 그럼 이행 모델을 한번 볼까요? 전 세계의 스마트 도시들은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 이행 모델을 보면은요, 내가 어디에 사는가, 그리고 내가 관여된 도시는 무엇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모델이 달라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 도시 이행 모델이 바텀업, 즉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각각의 지자체에서부터 그 시민들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서 이해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금 조달 모델까지도 전부 다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연방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조율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협업을 촉진해 준다던가 하는 촉진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들을 모아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이런 가장 우수 사례들이 있고 이런 우수 사례들을 어떻게 재생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론들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탑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주로 중앙정부가 예산을 수립을 하고 전략과 기획을 세운 다음에 어떤 특정 도시들을 선정을 하거나 혹은 도시와 협업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파이낸싱, 즉 자금 조달도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집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아시아의 중간입니다. 어떤 것은 바텀업으로 어떤 것은 탑다운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어떤 모델이 됐던지 간에 스마트 도시를 보게 되면 공통의 이슈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일회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맞춤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특정한 도시별 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은 굉장히 잘 조율이 된 프로세스가 부족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각 도시의 프로젝트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업계에서 보면은 거의 끔찍한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프로덕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도시의 70%, 80%에 그대로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와 도전 과제를 한번 볼까요? 스마트 도시들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즉 민관 협업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민관 협업은요, 사실 스마트 도시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민만 있어서도 안 되고 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상관관계와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산업 사이에 어떤 협업을 도모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슈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민관은 항상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금 조성 모델도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자금 조성이 조금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문제를 작용을 합니다. 각 도시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해서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그 솔루션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표준이 있기는 합니다만 표준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 표준을 활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채택을 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표준도 부족합니다. 보안과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이슈도 굉장히 큰 이슈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이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인프라의 통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들은 도시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 공공안전 등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일로, 즉 모든 것들이 단절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합을 해야 되고 모든 부처 간의 어떤 협력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fragmentation, 단절화의 문제, 그리고 또 규모의 경제의 부재가 저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니스트도 이러한 단절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절화는 저희가 꼭 해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시들이 서로 따로 놀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회사들은 시장을 창출해서 즉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니스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툴을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특히 저희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스마트 시티 시장을 타겟해서 두 개의 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시티 팀스 챌린지 GCTC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 마켓 지향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 시티 소통 프레임워크 SCCF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 중심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각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CTC라고 하는 것은 니스트가 주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미국 다른 연방기관들, 즉 NTIA, DHS, 그리고 나사와 협력해서 같이 구축을 하였습니다. 목표는 복제 가능하고 또 스케일러블, 확장 가능하고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모델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복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요. 한 도시만을 저희가 도시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델이 다른 도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장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랩에서 작동되는 게 실물 세계에서 작동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론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스케일러블하다고 한다는 것은 확장 가능해야 되고 테스트베드 그 이상의 규모가 된다는 것이죠. 자, 서스테이너블, 특히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특히 재정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냐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GCTC라고 이러한 컨셉은 매우 심플합니다. 각각의 도시들이 각자 별도로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전 세계 도시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해서 공동의 요건을 도출하게 됩니다. 즉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 요건을 도출한 것이죠. 뭐 자율주행차, 교통 등의 분야에서요. 따라서 모든 도시들이 이제 서로의 문제들을 공유를 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스케일 가능한 베스트 프랙티스, 우수 사례를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회사들과도 같이 협력을 하고 대학, 시민사회와 같이 협력을 하여서 액션 클러스터 그리고 슈퍼 클러스터라는 것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출되는 다양한 정의와 개념들을 다른 도시들과 공유한다는 그런 컨셉이죠. 자, GCTC를 통해서 저희가 이미 이제 이 프로세스를 탔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이미 도출을 했고요. 그리고 200여 개 지방정부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이렇게 배운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을 하여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서 확산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88건의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좀 더 광범하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이제 SCCF, 스마트 시티 소통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인데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기술적인 가이드라인, 선진 사례들을 수집을 하고 또 저희가 종합을 해서 최대한 많은 도시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개념인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GCTC라는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5년 동안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이고 실제로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서 얻은 결과이죠. 저희가 200여 개 넘는 도시에서 25개국 이상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그리고 또 SCF의 첫 번째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공통 핵심 주제를 도출한 것입니다.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것, 데이터, 플랫폼, KPI, 사이버 보안, 프라이버시, IoT 연결성 등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공통 핵심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직적인 산업과 관련된 주제들, 예를 들면 교통, 공공안전, 유틸리티, 농촌 프로젝트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메서드, 방법, 접근법입니다. 즉 어떻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협력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되고 또 혁신 역량을 어떻게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는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네 번째 카테고리는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입니다. 어떠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시들이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찾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도시들은 다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지를 하셔야 될 것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분은 복제가 가능하지만 또 복제가 가능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스마트 시티 구조라는 것에서 60에서 70%는
자, 파운데이션 엘리먼트,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은 서로 공유되고 여러 도시에 재현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30에서 40%가 있죠.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맞춤화,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이 도시들에게 60%, 70%를 그냥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들이 이런 것을 바탕으로 나머지 30%, 40%를 찾게끔 하는 것이죠. 백지에서, 즉 0%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겠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 스마트 시티스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공통 주제가 있고요. 또 부문별 주제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가 있고 이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SCCF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전, 한 1년 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니스트 내에서 자체적으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또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저에게 직접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또 이렇게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또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즐겁고요. 그리고 오늘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그런 정보와 경험 그리고 모델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그런 계기 또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